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또 내림세로 출발이 되네요. 월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어제 또 조정을 좀 보이면서 다시 변동성을 키우나 좀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한 0.8%가량 밀렸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한 0.5% 정도 더 내리면서 출발이 됐다가 지금 현재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은 뭐 형성했다라는데 의견들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보죠. 이상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내림세입니다. 중국 증시부터 살펴주시죠. 네,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2월달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6.05%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춘절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지수의 그 하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이런 인식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좀 조정이 있긴 한데 일단 양해 이전에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인민은행 총재와 리커창 총리가 각각 인민은행 총재는 그 위안화 환율에 개입하는 투기 세력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면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의 이런 정치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IPO 9개사 승인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됐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사회보장기금에서 100억 이하의 주식 시장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이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감회 주석을 최근에 주가 변동성 확대의 책임으로 면직을 시키고 리우스이 농업은행장을 신임 증감회 주석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런 증권업계 전반적인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3,000포인트를 앞두고서 3,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오늘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지속적인 지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심리적인 저항선 돌파가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지수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양해 이전까지는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처럼 지수가 급락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회에서는 이런 부동산과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 이전까지는 2,700포인트를 하단으로 상단은 최대 3,300포인트까지 이런 박스권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고 양해 이후에도 이런 박스권 장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감회 새 주석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또 과제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3,000선이 저항선을 뚫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네요. 그만큼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지난해 그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의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도, 전격적인 그 배터리 시장 확대 그리고 전기차 시장 확대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을 시행하면서 이런 배터리 가격 획기적인 인하를 통한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게 환경 오염 문제인데요.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이런 전기 자동차의 시장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은 공장 매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동차
번호판 추첨 제도를 통해서 신규 자동차의 보급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 자동차에 일정 쿼터를 지급을 하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세금 면제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또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낮은 브랜드 보유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일본이나 독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많이 확대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합작 회사를 위주로 자동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를,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원은 2012년도에 전기차 누적 판매량 목표를 2015년까지 50만 대, 그리고 2020년까지는 500만 대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2015년까지 50만 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35만 대 정도의 지금 누적 판매량이 집계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5% 이상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했다면, 향후에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0월에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2020년까지 12,000개의 충전소와 480만 개의 충전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신규 주거시설의 경우에 예외 없이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고, 대형 건물 및 공공주차장에는 전체 주차 공간의 10% 이상을 충전시설에 할애해야 한다는 이런 관련 규정을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런 시장 확대에 지금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버스 시장의 확대인데요. 중국의 일반 버스가 평균 단가가 35만 위안 수준인데 반해서 하이브리드 전기버스는 80만 위안, 그리고 순수 전기버스는 120만 위안 수준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버스 대비 이 전기버스의 판매 단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을 지원을 하면서 이런 전기 버스 시장 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이런 운송 분야가 대부분 공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즉시 전기버스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40여 개 주요 도시의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고, 2016년까지 총 17만 대의 전기버스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버스 판매량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2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4에서 5만 대, 2015년도에는 6에서 7만 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향후에도 수년간 7, 8만 대 수준의 신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워낙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뭐 친환경차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그 상태인데요. 지금 각종 정책을 뭐 보조금 지원 등 쏟아내고 있고, 중국 경제를 본다면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특성상 이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비약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이 버스 같은 경우도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을 찾으셨을 텐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중국의 버스 시장에서 지금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죠. 정주우통버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업체입니다. 정주우통버스 1993년에 하남성에서 설립된 자동차 회사로 버스 제조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35% 수준으로 업계 1위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2%로 중국의 수요원 가지고도 전 세계 1위 업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중대형 버스 시장 그리고 소형 버스 시장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정주우통버스 같은 경우에 중대형 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이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길이에 따른 보조금이 다릅니다. 물론 길이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가격도 다르지만 길이에 따른 이 보조금 정책도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런 길이가 좀 짧은 소형 버스에는 보조금 지급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중대형 버스 위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 정주우통버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주우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주시 우통공업단지의 일간 버스 생산량이 325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에 20여 개 국가의 독자적인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현재 그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16% 수준이고 점차적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이 회사의 전기버스 판매량이 7,000대 수준이었지만 2015년 상반기에는 15,000대를 넘어서며 전년도에 그 2배 이상의 판매량이 상반기에만 나타났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약 3만 대, 4만 대 수준의 전기버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공무원은 이런 중국에서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되는 공공버스, 그 택시, 물류차량 등 이런 상용차에 대해서 신규 또는 교체 수요 중 전기차 비중을 30% 이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버스 시장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정주우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업체인 디디콰이디와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이 파트너십 체결되는데요. 이 디디콰이디는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 택시 같은 업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버 그런 회사와 같은 업체고요. 모바일로 이런 차량을 불러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디디콰이디 같은 경우에는 북경과 심천에 디디버스 서비스를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유통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버스 노선을 개통해서 뭐 웨이신과 자체 앱으로 예약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노선이 커버되지 않는 지역에 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시장 확대에 이 디디콰이디가 선두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 정주우통버스와 디디콰이디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이고 전기버스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전기버스 업체들의 이런 판매량이 이런 디디콰이디 같은 이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버스 산업의 1등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친환경차,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에 뭐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그 종목인데, 이 뭐 중국에서는 최고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수익성과 성장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주가도 바닥을 좀 형성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면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과연 추가 상승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버스입니다. 2014년도에 이 중국의 전기차 중에 상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였는데 2015년도에 45%로 빠르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상용차의 대표 주자가 이 버스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 버스가 갖는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버스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의 가장 걸림돌이 아무래도 전기 충전 시설 확보인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 지정된 노선만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차고지를 중심으로 한정된 충전 시설만을 보급을 한다면 충분히 이 충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시장 확대는 이런 버스 시장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주교통버스 차트를 보시면은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 다른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당시에도 다른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업체들이 절반 이상의 지금 주가 하락을 보였던 반면 이 정주교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들 대비로 주가 방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버스 시장의 확대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19 이안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30 이안, 손절가는 16 이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차이나 오늘의 기업은 정주 우통버스였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현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